윤석열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 이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3일 2,07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어 모두 8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에 춘향제가 대면 행사로 치러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대종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종상 범영화인 대책회의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영화인 총연합회는 대종상 TF를 꾸려 대종상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을 제시했는데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아예 지금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은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현재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직 속으로 격상하는 방안,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새만금 공항과 철도, 산업입지와 같은 핵심 기반시설 구축도 정책 과제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미래형 상용차 산업벨트, 수소특화 산단 조성 등 모두 15가지 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도 야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파도 좌파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이 밖에도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과 동북권 관광벨트 구축 등도 사실상 국정과제 수준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특히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탄소, 수소 산업, 또 상용차 산업과 같은 우리 주력 산업 육성, 그리고 신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또 동서횡단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우리 전북의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과제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약의 구체화나 실현 과정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3일 2,07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08명, 정읍 162명, 남원 84명, 고창 6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어 모두 8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인 사랑축제인 남원의 제92회 춘향제가 대면축제로 전환해 4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춘향제는 광활루원 일원에서 다시 사랑을 주제로 40여 개 대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비대면 중심으로 명맥만 이어왔으나 이번에 정상화됐습니다. 어린이날인 5일과 6일에는 춘향제 기념식과 각종 어린이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7일에는 국내 최고의 국악 행사인 춘향국악대전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이번 춘향제는 다양한 장르 전통 공연과 표정 공연, 또 대중이 좋아하는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처럼 3년 만에 춘향제가 다시 대면 행사로 치러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치러져 관심을 모았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어르신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현장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미모 경쟁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이 담긴 어르신들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미모를 자랑하는 대회가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노년의 삶을 정말로 주체적으로 또 힘있게 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분들께 다가가는 그런 행사니까 더욱더 많이 지원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나도 꿈을 이루고 희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행사가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 출신의 최도순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최 씨는 시 낭송대회 수상 경력을 활용해 무료 강의 등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이런 곳에 출전해 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한테 배려하고 위로와 감동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전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니어 춘향대회 입상자는 앞으로 1년 동안 남원시 노인복지관과 남원시 주관 행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삶을 통해 주위에 기감이 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니어 춘향대회가 춘향제 개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대종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종상 범영화인 대책회의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는 지난 3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에서 대종상 범영화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장은 전주국제영화제의 협조하에 전주에서 열게 됐으며 이장호 감독과 나아리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 지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나아리 전북도 지회장은 조만간 범영화인 차원에서 대종상 TF를 꾸려 대종상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의원 경선 결과가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내 69개 선거구에서 268명이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전화투표 방식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당은 중앙당 권고에 따라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같은 정치 신인 41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현직 교수 300명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현직 교수들은 3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예비후보가 직선제 최초로 연임 총장을 지냈다는 것은 도덕적, 행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은 전북교육의 희망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서거석 예비후보의 동료 폭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는 폭력 피해를 진술했고 목격자와 항의했던 사람도 존재한다며 2차 가해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데 대해 스스로 도민 검증을 받겠다고 했으니 피하지 않으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 후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전북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일 지선 후보 공천과 관련된 애매한 검증을 비롯해
부실한 공천심사 경선관리 등 누더기 3종 세트가 무더기 재심 신청과 무소속 출마라는 사상 초유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에 대한 묻지마 컷오프로 시작된 민주당의 불합리한 공천 파문이 도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확산되면서 역대 지선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남원과 장수, 순창 등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북에서는 송 지사의 재심 신청을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경선 후 이 절반에 달하는 7개 지역에서 무더기 재심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재심 신청에 대한 중앙당 재심위의 결정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이중잣대 논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장수, 순창, 임실군수 후보 경선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이 동일하지만 장수군수 후보 경선만 다시 하도록 했고 순창과 임실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안이 일부 지역에서 반영되지 않아 경선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광역의원 후보 경선 후에도 7개 선거구에서 재심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일부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들은 도당 공관위에 납득하지 못할 전략 공천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55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는 7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념제는 그때의 하늘, 지금의 우리라는 주제로 제전의식이 진행되며 기념식과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마당과 자유시장, 청소년 사생대회 등 여러 프로그램이 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